정중하게 시작하겠습니다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이 종목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혁신이 아니라 모순에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시장이 다투는 건 인공지능 신약 개발의 크기가 아니라 이 회사의 임상 신호가 진짜인지 신기루인지입니다. 처음엔 희망으로 태우고 다음엔 희석으로 태우는 신기루 말입니다. 우선 가격이 이미 말해준 것부터 보겠습니다. 미국 정규장은 2025년 12월 1일에 끝났고 주가는 하루 동안 대략 6% 하락한 뒤 주당 약 4.4달러 부근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2일 장전에는 약 4.5달러까지 되돌림이 나왔습니다. 투자자라면 압니다. 이건 추세가 아니라 협상입니다. 어제 매도가 과했는지 예고편이었는지를 두고 시장이 스스로와 협상하는 장면입니다. 더 중요한 건 위치입니다. 최근 52주 범위가 대략 3.8달러에서 12.4달러인데 지금은 바닥 근처에 눌려 있습니다. 임상 단계 바이오가 저점에 붙으면 시장은 이야기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불확실성에 값을 매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펀더멘털로 고정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투자자 공감의 출발점입니다. 리커전 파마슈티컬스는 미국 기반 나스닥 상장 임상 단계 바이오 기업입니다. 임상 단계가 중요한 이유는 승인된 제품에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없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치는 확률에 의해 지배됩니다. 임상 성공, 규제 승인, 상업화, 그리고 주주를 과도하게 희석시키지 않고 끝까지 자금을 댈 수 있는 확률입니다. 회사는 스스로를 테크바이오라고 부릅니다. 핵심 주장은 실험을 대규모로 자동화해 데이터를 쌓고 공학과 데이터 과학으로 관계를 모델링해 후보물질 선택을 체계화한다는 겁니다. 전통적 바이오가 장인적 반복이라면 이 회사는 관측을 스케일업해 패턴으로 거르는 공장식 접근을 내세웁니다. 하지만 투자자라면 모두 압니다. 발견 효율이 좋아도 사람에서 임상적 진실로 번역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재무 현실은 그 진실을 선택이 아니라 의무로 만듭니다. 최근 기준으로 매출은 대략 4,400만 달러, 순이익은 대략 마이너스 7억 1,600만 달러, 주당 순이익은 대략 마이너스 1.8달러입니다. 시가총액은 대략 23억 달러, 유통 주식수는 대략 5억 1,100만 주 수준입니다. 반올림에도 결론은 같습니다. 손실은 크고 매출은 작고 시장은 이익이 아니라 확률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는 과학뿐 아니라 시간에도 베팅합니다. 희석이 오기 전까지의 시간, 심리가 꺾이기 전까지의 시간, 인내가 고갈되기 전까지의 시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 하나의 촉매에 묶여 있습니다. 2025년 12월 1일 회사는 2025년 12월 8일 웨비나에서 임상 데이터 리드아웃을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투펠로 1B2 임상이고 약물은 REC4881이며 질환은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입니다. 1B2 임상은 단계적 개발을 압축해 학습 속도를 높일 수 있지만 표본이 작을수록 중앙값이 좋아 보이다가 이질성이 드러나며 신호가 약해질 위험도 커집니다. 그래서 리드아웃은 단순 뉴스가 아니라 확률 업데이트입니다. 주가를 움직이는 건 문장이 아니라 성공 확률의 변화입니다. 이제 진짜 미스터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얕은 타이밍이 아니라 생물학과 통계의 문제입니다. 2025년 5월 회사는 학술행사 맥락에서 투펠로 예비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효능평가 가능 환자 6명에서 13주 시점 용종 부담 중앙값이 약 43% 감소했습니다. 가족성 선종성 용종증에서 용종 부담 감소는 수술 부담과 장기 위험에 대한 상상을 즉시 자극합니다. 그래서 시장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미래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같은 데이터셋에 시장을 얼어붙게 만든 한 줄이 함께 있었습니다. 환자 1명에서 13주 시점 용종 부담이 595% 증가했습니다. 작은 오차가 아니라 폭발적인 이상치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첫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이 이상치는 무엇을 말하느냐입니다. 이상치가 곧 실패는 아니지만 설명 비용을 요구합니다. 잡음이라면 측정 변동, 절차 불일치, 기저치 차이 같은 이유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학이라면 반응군과 비반응군이 갈리고 그 원인을 식별하거나 통제하지 못한다면 자산의 확률 가중 가치가 달라집니다. 초기 임상 단계 바이오에서 그 값이 곧 주가입니다. 회사는 이 위험을 설계와 안전성 관리로 다루려 했습니다.
2025년 5월 업데이트에서 이상 반응은 주로 1등급과 2등급, 일부 3등급이었고 그 시점까지 4등급은 보고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초기 임상은 표본이 작고 기간이 짧아 안전성이 깔끔해 보이는 경우가 많고 환자 수와 노출 기간이 늘면 진짜 윤곽이 드러납니다. 초기 요약은 보증서라기보다 예비 지도에 가깝습니다. 또 회사는 등록 기준을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소 연령을 올려 매크 억제제 연관 이상 반응을 완화하려 했다는 취지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 이는 역량일 수도 치료창이 좁다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2025년 12월 8일은 효능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요법인지까지 가르는 날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줄기는 리더십 전환입니다. 2025년 11월 5일 회사는 최고 경영자 전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동 창업자 최고 경영자는 이사회 의장으로 전환하고 나자트 칸이 2026년 1월 1일부터 최고 경영자 겸 사장이 됩니다. 대형 촉매 주변의 전환은 데이터 프레이밍, 전략 우선순위, 위험 커뮤니케이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성숙의 신호일 수도 있지만 데이터가 애매할수록 시장은 타이밍이 아니라 해석의 불확실성을 가치 평가에 반영합니다. 세 번째 배경음은 현금과 소진의 방정식입니다. 2025년 3분기 무렵 업데이트와 재무 결과는 손실이 크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켰습니다. 일부 요약에선 2027년까지 현금 여력을 언급하기도 했지만 핵심은 견고함입니다. 임상 확대, 파이프라인 우선순위, 협업 수익 변동에 얼마나 민감한지 말입니다. 주가가 하단에서 거래될 때 희석 위험은 개념이 아니라 가격대의 공포가 됩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2일 장전 시점의 설정은 이미 완성되어 있습니다. 주가는 낮고 시가총액은 여전히 미래 기대를 담고 펀더멘털은 큰 손실을 보여줍니다. 캘린더는 2025년 12월 8일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스냅샷이 공존합니다. 6명에서 13주 중간값 43% 감소, 그런데 한 명에서 595% 증가입니다. 투자자라면 갈림길이 느껴질 겁니다. 강세 시나리오는 2025년 5월 신호가 더 많은 데이터에서도 유지되고 변동성이 해석 가능해지며 안전성이 관리 가능한 상태로 남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REC4881이 실제로 작동한다는 설득력이 생기고 4달러대가 과도한 비관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시장의 저평가는 자본을 부릅니다. 약세 시나리오는 표본이 늘수록 신호가 약해지고 분산이 커지며 이상치가 경고로 굳거나 내약성 제약이 커져 실행 가능성이 흔들리는 경우입니다. 그때의 하락은 감정이 아니라 확률 가중 가치의 재계산입니다. 할인율이 오르고 프리미엄이 거치는 겁니다. 수학이 감정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회사에서 핵심은 인공지능의 그럴싸함이 아닙니다. 사람에서 재현 가능한 신호가 나오느냐입니다. 2025년 12월 8일은 그 미스터리가 숨을 곳이 줄어드는 날입니다. 투자자들은 점추 정치가 아니라 환자 수, 일관성, 변동성 처리, 지속성의 힌트, 인과 이야기의 품질을 들을 겁니다. 왜 작동해야 하는지, 누구에게 작동하는지, 어떤 조건에서 작동하는지 말입니다. 답이 규율이 있을수록 내러티브는 투기에서 투자로 이동합니다. 이제 숫자 기반의 실전 트레이딩 프레임워크로 내려가겠습니다. 2025년 12월 1일 종가가 약 4.4달러이고 2025년 12월 2일 장전이 약 4.5달러라면 구조적 기준은 52주 저점 약 3.8달러입니다. 이 레벨은 기억입니다. 최근 비관이 충분히 반영됐다고 시장이 판단했던 자리입니다. 이를 결정적으로 잃는다면 투자자들이 성공 확률을 아래로 다시 계산하고 있다는 신호가 됩니다. 이후 회복은 보통 더 강한 데이터나 전략 변화 같은 새 사건을 요구합니다. 상방으로는 52주 고점 약 12.4달러가 참고점입니다. 시장이 한때 이 이야기에게 어디까지 값을 매겼는지 보여줍니다. 직선 상승을 기대하긴 어렵지만 12월 8일 리드아웃이 신뢰를 실질적으로 높이고 플랫폼의 번역 가능성까지 높인다면 재평가의 크기감을 가늠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합리적 프레이밍은 이렇습니다. 단기적으로 12월 8일 전후는 이벤트 리스크 구간이며 갭이 날 수 있습니다. 하방 기준은 3.8달러, 현재 의사결정 구간은 4.4달러에서 4.5달러입니다.
리드아웃이 신호를 강화하고 해석 가능성을 높이며 환자 수가 늘어도 감소가 일관되고 분산의 설명이 설득력 있으며 안전성이 안정적이면 시장은 더 높은 확률 가중 가치 평가를 정당화하며 새로운 가격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망스럽거나 더 혼탁해지면 다시 3.8달러 테스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기적으로는 12월 8일 이후 몇 주에서 몇 달 동안 회사가 리드아웃을 모멘텀으로 바꾸는지가 핵심입니다. 다음 단계 계획, 규제 경로, 그리고 2026년 1월 1일 리더십 전환 이후에도 메시지가 일관한지 보셔야 합니다. 강한 리드아웃도 후속 실행이 없으면 퇴색하고 애매한 리드아웃도 실행이 강하면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중기 가격은 헤드라인보다 그 다음 행동에 더 좌우됩니다. 장기적으로 1년 이상을 보면 테크바이오라는 주장 자체가 반복 가능한 성과로 번역되느냐가 관건입니다. 공공시장은 플랫폼이 결국 제품과 승인 혹은 최소한 후기 단계 확률로 나타나길 요구합니다. 성공하면 과거 고점은 유물이 아니라 참고점이 되고 실패하면 시가총액은 발판이 아니라 천장이 됩니다. 2025년 12월 2일 장전 기준으로 이 종목의 내러티브는 보류 상태입니다. 예비 신호가 기대를 만들지만 무시할 수 없는 이상치가 긴장을 쌓아 올립니다. 결국 12월 8일이 불확실성을 명확성으로 바꾸느냐가 갈립니다. 미스터리가 투자 논제로 해소되느냐 의심으로 쪼개지느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흐름을 깨지 않고 딱 한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밸류스터 채널은 상장 주식, 비상장 주식, 상장 예정 주식, 그리고 코인 종목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로 종목명이나 티커와 함께 왜 수상한지, 시장이 놓친 게 뭔지, 어떤 촉매가 진실을 드러낼지까지 적어주시면 다음 이야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 줄이 다음 편의 미스터리를 여는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청, 구독, 좋아요, 댓글, 공유는 이 채널이 깊고 더 정확한 콘텐츠로 보답할 수 있게 만드는 힘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자본을 존중하는 콘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